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한다고.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홀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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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말기 그 첫걸음 수요일날 저기 참여를 하시고 지금 이제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처음에 그 모습공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그 다음 우리 법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분별 망상 상태에 있어요. 분별 망상 상태에 있다고.
분별망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분별망상이라고 하느냐? 둘로 보는 것을 분별망상이라고 해요. 분별, 둘로 보는 거. 둘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엉뚱한,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둘이 아닌 것을 둘로 보니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망상. 망상이라는 것은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내가 있답니다. 내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있는가?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선원에 오면 이제 배우니까. 그래서 늘 몸뚱이가 나라고 하고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 몸뚱이도 그렇고 내가 쓰고 있는 마음도 늘 변해요.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리고 보이는 경계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만 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그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기 전에는 나는 어디에 있었고 지금 몸뚱이라도 있으니까 내라고 하자. 죽고 나면 그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나기 전에 내는 언제 있었고 지금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럼 나라는 것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난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그런 의문이 생겨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필영시 안 그런가요? 몸뚱이가 나라고 하면 몸뚱이가 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으며 몸뚱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것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루 만에 죽는 애, 열흘 만에 죽는 애, 1년 만에 죽는 애, 100살까지 사는 사람, 천차만별이라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생명의 시간이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만 살다가 간 애가 있다. 그러면은 걔는 나라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나요? 그 아이의 나는 일주일인가? 100살까지 산 사람은 100살까지 100년 동안 난가? 이거는 가장 근본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에 대해서 정말로 알아야 되고 자기를 정말로 가치 있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그래갖고 나이 들면은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그냥 죽어버리지. 그럼 죽어버려. 그런 나면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죠. 너무 허무한 것이죠. 그런 나를 의지를 해서 100년을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나를 의지를 해서 일주일을 산다? 1년을 산다? 10년을 산다? 5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 하루 사나 100년 사나 딱 목숨 끊고 갈 때는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 지금 선언이 10년이 됐는데 지나고 보면 어제 같아요. 지금 제가 나이가 68세인데 딱 지나고 보면 선생님 만났을 때가 22살이었거든.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이제 나이는 이미 많이 먹어갖고 할머니가 돼 있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고 일시면 고 안경에 이렇게 붙어버릴 거야. 내 이름이 고자가 앞에 딱 붙어버릴 거야.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나이 70인데 많이 해서 80, 90까지 산다고 해도 1, 20년밖에 더 남았나요? 지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지구상에서 정말로 뭐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 그렇게 아웅다웅 살았어. 살고 그냥 몸을 싹 놓고 가버려. 그렇게 가기에는 우리의 말하자면 생명의 가치, 우리의 본래의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자기의 가치, 자기의 존엄, 그것을 말하자면 밝혀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진리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자기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처음에 오면 우리가 부처님의 삼법인 재행무상, 일체계보, 재법무화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강필영 씨 처음 듣는 말이죠. 그러죠. 근데 난 처음에 오는 사람 좋아해. 저도 그냥 불교 피업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님한테 갔거든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삼법인, 석삼자의 법법자의 도장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삼법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도장을 콱 찍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중요한 서류, 요새는 뭐 서명으로 많이 대신도 하는데 그래도 뭐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뭐 중요한 일에는 꼭 도장 찍으라 하지요. 도장 찍고 인감증명 다 띄우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도장을 쾅 찍을 때는 이 서류가 정확합니다. 또 그 서류에 대한 나이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또 권리도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법인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것은 정말 불변의 진리라고 도장을 쾅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교 교리의 가장 근본에 위치하는 겁니다.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하는데 재행무상이래요.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전부 변한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재법무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뭐가 없다? 그 실체가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착각을 하게 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것을 착각으로 하게 되면 뭐다? 일체가 다 고통스럽다. 일체가.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으로 그것을 했을 때는 그것이 전부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것이 삼법인인데 보통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 삼법인은 부처님의 삼법인은 재행무상, 일체계보, 재법무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더욱더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그 삼법인을 적용하거나 실현하지를 못해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거든. 가장 중요한 교리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근본에 있는 그것을 그냥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좀 현대적으로 이걸 말을 바꾸어서 하나의 그냥 공식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생활 속에 직접 적용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것이 모습 공식의 원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조금 형상이 있거나 안 그러면 만져지거나 이런 것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뜻 그것을 육근이라고 하고 육근에 상대하는 것을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지금 빈 거 허공도 보지요. 우리 허공 빈 공간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어디에 들어가냐? 색에 들어가요. 색에. 그 다음 소리. 지금 소리 듣고 있죠? 소리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 색성, 향, 냄새 그 다음에 우리가 쓰다 달다는 맛 그 다음에 촉감, 부드럽다, 차다, 뭐 이것이 그 뭐가 딱딱하다 하는 그 촉감. 촉감은 촉감, 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약에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은 지금 까맣구나, 뭐 이거는 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만 것에 대한 또 연상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법의 법진이라고 색성형 미촉 법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법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어떤 그 세 사람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올해 삼재래 이렇게 삼재 알지요? 뭐 일이 재앙이죠. 이 재장 삼재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이구 나도 올해 삼재인데 이랬어.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으면 맨날 삼재라고. 삼재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더라? 법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만드는 이유,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을 깨달아라는 거야. 삼법인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기와 공성은 이게 한 몸이라요.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인연과 조건을, 그걸 좀 할까? 칠판을 놓고 할까? 그냥 말로만 하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는 다 익숙해갖고, 필형씨 되게 쓰일 때 많네. 새로운 도반이. 이쪽 안으로. 네네, 이쪽으로 주십시오. 이 모습 공식은
제가 이제 이 모습 공식은 모습 공식이 안 되면 불교 입문이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그 삼법인 제행무상, 제법무와 제행무상. 한글로 쓸까? 잘 모르지? 한자. 진짜 한자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한자 문학하니까 문학 제행, 무상, 제법, 무아. 이거 한자로 쓰면 안 되지. 무아. 그 다음에 일체계고 이리다. 제행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 이것이 제행입니다. 제법도 일체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법. 법이라는 것은 뭐 이런 물건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그 공부하는 법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일체법. 그러면은 필염치 우리 몸도 되고 마음도 되고 이런 눈으로 보는 것도 되고 귀로 듣는 소리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법인이에요. 삼법인. 또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장.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면 모습 공식을 해놔서, 모습 공식은 그냥 말로 할게요. 모습 공식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 모습 공식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 모습을 잘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때는 요 제행, 제법, 일체 하듯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씩 넣어볼게요. 이 모습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 저기 표고사님, 또 모습을 하나 넣어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싫다,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좋다, 싫다 할 때 싫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싫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 감정의 그 감정이죠. 그러니까 싫다라는 것도 모습이구나. 싫다라는 것도 모습이구나. 사람이 다 싫을 수는 없거든요. 싫다가 좋다가 이렇게 되는데, 싫다가 좋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다가 또 갑자기 싫다가 좋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가 변해. 자꾸만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다가 자꾸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싫다라는 생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싫다를 딱 붙잡아서 그냥 내려놓는 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현숙 도가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달력,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달력. 우리 눈으로 보는 달력 있지요? 달력도 모습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강보련 도가님.
조건으로 생긴 도반님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도반님들. 그렇지. 네. 도반님들도 뭐다? 모습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도반님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에 저기 임순자 도반님. 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화도 모습입니다. 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화는 자체성이 없다. 화는 변한다. 화는 헛것이다. 화에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굴리자예요. 화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영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책. 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 본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책이 구성이 될 때는 나무를 키워서 펄프로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재본을 해서 이렇게 왔지요.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책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현숙 도반. 김은숙 도반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목소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소리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 밝음, 어둠, 색깔 이런 걸 모습이라고 잘 모릅니다. 이게 밝음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김광현 도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얼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얼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얼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얼굴 변하는 거 확실히 알죠. 저도 옛날에 이런 모습 아니었죠. 더 예뻤겠지요. 더 어리고 그랬겠죠. 이제는 할머니 됐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파란 하늘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파란 하늘. 두 개가 다 이제 색깔도 들어가고 하늘이라는 것도 들어갔네요. 파란 하늘이 구름이 끼면 검은 하늘도 됩니다. 그죠? 또 구름이 흰 구름이 되면 또 흰 하늘이 됩니다. 이렇게 그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필영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요거 하고 그 다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네, 그렇죠. 샤인머스켓이 그 포도가 요새 샤인머스켓이 아주 그냥 대세입니다. 그지요? 샤인머스켓이 본래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종자지요. 종자가 이제 나무가 돼서 커서 열매를 맺어서 그래도 참 잘 키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데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리 와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낙엽. 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벌써 낙엽이 오는 떨어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낙엽. 원래 낙엽이 아닙니다. 거기서 새싹이 나서 크게 되었다가 이제 말라서 이제 떨어지죠. 거사님 성함을 제가 안 여쭤봤네. 김창섭입니다. 김자. 창자. 활석자. 석. 아니요, 비읍. 섭. 네네. 김창섭 도반은요. 예, 한번 해볼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자리 변한다 헛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 자리도 헛것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시공간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현도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과 악,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선과 악도 뭐냐? 모습입니다. 어떤 데 가면 어느 시공간, 어느 곳, 어느 때 가면 선이 되었다가 또 어느 곳, 어느 때 가면 악이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름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이름도 헛것입니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우리 이름이라는 것이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법을 알 수 있다? 연기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기법. 어떠한 물체나 어떠한 모습이 본래로 그렇게 실체가 있는 그 자체가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헛것이다 뭐 내가 불안이 딱 생겼어. 불안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불안을 탁 걷어잡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보통은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면 불안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른 걸 해서 이 불안을 상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내가 불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내가 불안하고 있으면 불안을 확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기만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려놓기만 한다. 그런데 이 불안을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면 온갖 요리를 다 해. 온갖 요리를 다 해서 막 파생상품을 일으켜. 불안이라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다. 또 뭘 좀 알았어. 뭘 좀 내가 이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치가 그렇구나. 이렇게 탁 알았단 말이지. 알으면은 우리 중생들은 그냥 모습에 들어앉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는 동시에 아는데 쏙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안다가 생기는 동시에 바로 암한상이 생겨. 그렇지요? 안다라는 것을 딱 붙잡아서 내려놔야 돼. 모른다. 우리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나는 본래 중생이라서 나는 지금 택도 없지. 뭐 깨달아서 나는 모른다. 나는 까막눈이다. 이렇게 자기를 딱 생각한다. 그럼 모른다에 또 들어앉거든요. 안다에 들어앉는 것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헤어나기 어렵다고 하나? 안다 하면은 그냥 바로 자기가 암환상이 붙어버려서 헤어나기 어렵고, 모른다에 하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기가 꺾여서 매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해서 그냥 거기에 매몰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안다에 들어앉지도 말고 모른다에도 들어앉지 말고. 안다 하면은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안다, 모른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연기법으로 생겼다.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모든 물체,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소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소리, 의미가 없는 소리, 자연의 소리, 또 나를 이제
의미가 있는 소리에 좀 들어가죠. 이거는 내를 따라 내리는 소리, 나를 칭찬하는 소리, 나에게 아부하는 소리, 거짓말, 온갖 것이 다 있죠. 소리도. 그게 이제 팔풍인데 거기도 그것도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소리, 변한다, 헛것이다, 멈췄다. 자꾸 이렇게 해. 그러면 이 모습이 연기로 생긴 것을 알아요. 인연에 따라 일으키는 법이거든요. 인연생기예요. 인연생기의 줄임말인데 어떤 인연,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법이거든. 이게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모습은 뭐가 없다? 뭐가 없겠어요? 필요없이? 어렵지? 처음이라서. 자, 얘기한테 한번 물어볼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자체성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실체가 없어요.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그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에 따라 그 모습도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모습이 생겼는데 거기서 조그만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뭐다? 공하다라고 해요. 공하다. 불교 용어. 공하다. 공하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 그래서 연기법과 공성은 딱 한 몸이에요. 한 몸.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이거를 다시 또 하냐면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처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하라고 하거든. 예를 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이 뭐예요? 칠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렀다. 글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글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자꾸만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책을 탁 보는데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이네. 이 책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네. 이렇게 어느 날 탁 실제로 나한테 다가와요. 다가오게 되면 그 뒤로 소리, 나중에는 생각, 감정 이런 것까지 쭉 확대가 돼요. 처음부터 생각이나 감정을 붙잡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어려워. 좋은 생각도 좋은 데 쏙 들어가니까 헤어나지를 못해. 또 부정적인 생각은 에너지가 너무 커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불안, 공포, 무슨 걱정 이런 거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커서 내가 거기에 매몰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엇부터 한다? 눈으로 보는 것부터. 눈으로 보는 것부터 자꾸만 내가 공부를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의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 공부를 왜 이렇게? 물론 이제 법회에 오면 이제 모습공식 외에 이제 쭉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절대성과 상대성서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모습공식으로 하게 해요. 이 모습공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관념적으로 해요.
관념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소용이 없겠나? 자, 관념적으로 공부를 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관념적으로 공부하면 왜 소용이 없냐? 자,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라는 어떤 사물을 봐. 사물을 보든지 상황을 보든지 또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보든지. 그런데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고정관념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자기의 그 생각이. 근데 B라는 사람은 상당히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 C라는 사람은 더 심해. 막 이래가 꽉 차버렸어. 자, 가라는 이걸 막 그냥 산이라고 합시다. 산. 이 산을 A라는 사람의 그 거울, 생각, 관점에 비추고 B라는 사람의 관점에 비추고 C라는 사람의 관점에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거는 필영씨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불교 공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상식이거든. 어떻게 될까요? 이 산이 A, B, C한테 어떻게 비추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비칠까요? 각자 생긴 거에 따라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비춰. 산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비춰.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비춰. 얘는 뭐 까마니까 뭐 비출 것도 없네.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은 산을 보고 있어도 이 산을 안 봐. 안 보여. 자기 생각이 꽉 차가지고. B라는 사람은 요거만 보여. 산이. 그러니까 산이 찌그러졌어. 이렇게 보여, 산이. 아, 산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럴 때 막 그냥 산이 막 이렇게 금이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요 산이 요 산 모습 그대로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어떤 거울이라 해야 되겠나요? 깨끗해야 되지 않나요? 깨끗해야 되지 않나? 깨끗해야 이 산이 그대로 비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관념들, 이런 관념들을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이런 관념들을 말하자면 놓는 공부다. 놓는 공부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관념들을 놓아버리는 공부다. 그래야 산이 제대로 비치지 않겠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거나 들어도 어떻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만 보게 되거든.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 얼룩 거울에 다 사람들은 투명한 거울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고정관념이 얼룩이 져 있어요. 얼룩이 져 있어서 어떤 모습을 그 거울에 비춰도 자기의 그 얼룩 때문에 그 본래의 모습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얼룩을 말하자면 지운다고 할까?
얼룩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안다고 할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모습 공식.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데 자꾸만 생각을 해, 사람들이. 말하자면 잔머리를 굴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짱구 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나는 지금 얼룩이 져 있잖아. 얼룩이 져 있으니까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짱구를 굴리면 그 얼룩의 파생상품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늘 찌그러진 그 영상밖에 못 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딱 걷어잡아. 이걸 걷어잡는다라고 해요. 걷어잡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등광도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낚시 바늘에 낚시를 탁 던져서 낚시 한 마리 착 걷어 올리는 겁니다. 낚시 하나 딱 해서 한 마리 탁 걷어 올리는 거예요. 또 무영도반님은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하던데 그 요크루트 있잖아요. 야쿠르트, 떠먹는 야쿠르트. 떠먹는 야쿠르트 그걸로 숟갈로 야쿠르트 똑 뜨면 똑 떠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책이다 이러면은 뭐 이게는 간단한 거니까 거의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 실제지요. 사실이지요. 이 책이 변하고 본래 이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머물 수 없는 거 알지요. 이 책 그냥 변해서 없어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안다느니 모른다느니 내가 뭐 어쨌다 붙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오로지 그것만 해. 이렇게 처음 말하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단순한 게 뭔 공부가 되랴? 뭐 그게 뭔 공부야? 뭐 공부를 하면 좀 뭐라나 좀 남보기에 좀 어렵기도 하고 뭐 문자도 쓰고 뭐 좀 미사여부도 쓰고 뭔가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족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뚜껑,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게 뭔 공부래? 이렇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 컵 뚜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내 눈에 보이는 이 컵 뚜껑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이는 컵 뚜껑이거든요. 개가 이런 색깔, 이런 모양으로 볼까요? 고양이가 이런 색깔, 이런 모양으로 볼까요? 나비가 이런 색깔, 이런 모양으로 볼까요? 하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전자 현미경 안경을 끼고 보면 이거 이렇게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전자나 분자 구조로 보일 겁니다. 막 구멍이 뻥뻥뻥 나 있고. 제가 그 물리학 책을 보니까 그게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전자가 가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핵과 그 전자 사이가 우리로 치면 축구장 몇 개 길이랍니다. 우리하고 그 세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쪼만해서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길이 면적하고 그 세계에서의 길이 면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능엄경을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서 새말기 모임에 오면 능엄경을 공부를 하는데, 능엄경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동분만경이라는 동업으로 생긴, 사람들이 지금 비슷하게 보지요. 동업으로 생긴 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업이 아니고 나비의 업, 개미의 업, 고양이의 업 이러면은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다르게 본다 이 말이에요. 제일 그거 한 게 뭐냐면은 개는 빨간색을 못 봐요. 개는 빨간색을 못 봐요. 그것을 회색이나 거의 검은색으로 본다고 합니다. 개는. 그러면 개는 빨간 장미, 빨간 사과, 그렇죠? 붉은 태양, 이 빨간 것에 속하는 것을 모릅니다. 못 봅니다. 전부 다 짙은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봅니다. 그러면 걔하고 내하고 동시대에 지금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걔가 보는 세상하고 내가 보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른 모양을 그대로 본다고 하고 색깔만 다르게 본다고 합시다. 그지요?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삽니다. 걔가 사는 세상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같이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그걸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 다른 동물, 다른 생명체들도 똑같이 본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보는 것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래 모습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내가 처음에 불교에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실체가 없다. 실제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것이 기본에 깔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는 모든 것을 다른 것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그게 실체가 있다. 이러면 곤란하다. 그러면은 부처님법 팔만대장에 가로 세로 다 외워도 소용없다는 거죠. 왜? 내가 있고 내가 보는 세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일체의 모든 상은 뭐다? 전부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상 아닌 것으로, 아니면 아닌 상, 내가 보는 지금 이 실체가 있는 상이 아닌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분별상이죠. 그게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그게 사고계입니다. 금강경에. 그 부처님께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 얘기를 해놨지만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느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거지요. 나의 인연과 조건, 하나의 식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그 상대적인 세상이 실제로 있다라고 본인이 딱 정해놓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얼룩으로 보기 때문에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법문을 하신 것이 이 연기법이라. 연기법. 연기법이 바로 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이 무지, 무명이지요. 무지를 관통을 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 말하자면 법문의 핵심이거든요. 공성을 자기가 알려면 연기법을 알아야 되거든. 연기법을 알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늘 내가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이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맹탕 헛거라.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돌아서면 실제로 내가 뭘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선원이 올 때는 알아듣는 것 같다가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공부는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 그래서 생활하고 이 공부하는 거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도반이 여러 분 계셔서 이제 기존의 도반들도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공부가 됩니다.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니까요.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